부동산 투자를 지금 해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관심을 미리부터 갖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집 때문에 친구들 만나기 싫은 분들 계시죠. 또 주변에서 내 집은 몇 억 올랐어, 뭐 이제 10억이 될 거야, 막 그런 소리를 듣는데 나는 굉장히 거기에 할 말도 없고 저기 막 구석에 있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20대건 30대건 40대건 상관없습니다. 한번 얘기를 서로 한번 나눠보고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큰 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금수저, 그리고 두 번째는 중수저, 세 번째는 흑수저. 이렇게 뭐 나누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한번 보세요. 뭐 인생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금수저다, 중수저다, 흑수저다, 이거는 내가 어찌 뭐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걸 다 바꾸기는 사실 힘든 건 맞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통상 대부분 이러죠. 뭐 남성분들이건 여성분들이시건 결혼 전에는요, 제가 봤을 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돈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제 막 직장생활 시작했고 거기에서 뭔가 뭐 일에 치이고 현실에 치이다 보면, 물론 요즘은 뭐 재테크라는 게 굉장히 대중화가 됐지만 그래도 현업에서 계속 있다 보면 현실에 찌들려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결혼 전에 한 10%,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몸은 안 따라줘. 그리고 좀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금방 잊혀져. 그래서 결혼 전에는 사실 돈을 막 모아야 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사람이 살면서 달라지는 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되면은 확실히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왜냐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거의 다 해줬죠. 물론 아닌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언제부터 현타가 오냐,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우리 어디서 살 거야? 막 그러면서 설레어서 막 이제 막 집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 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점점 없어져. 집에 대한 시세도 전혀 몰랐던 거고, 빌라, 아파트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 공인중개사 가서 몇 개의 물건을 봤는데 점점 좋아 보여. 그럼 좋은데 내가 이걸 뭐 전세라든가 뭐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얼마야라고 물어봤을 때 내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현타가 정확하게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수저인 분들은 1도 공감 못해요. 하지만 중수저 그리고 흑수저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남자들은 충격에 빠지죠.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처음에 시작한 게, 나는 좀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한쪽은 아니야, 우리 한 2년 3년 동안 돈 조금 더 모아서 좀 더 가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수저들은 원래 금수저였기 때문에 원래 그런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금수저라는 거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뭐 해줄 여력이 되거나 집에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흑수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바닥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현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바로 처음 결혼 전에 내 집을 구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대한민국에서 자산 격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갭 차이가 크잖아요. 이 이유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 부동산, 즉 내 집 마련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과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 이렇게 저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평균 10억을 넘었어요,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은 불과 한 4, 5년 정도 해도 엄청나게 큰 자산의 가치로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왜?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거닐기 때문에. 물론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만약에 그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면 그 이상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히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 2, 3억의 전세를 사는 분들과의 갭 차이는, 이거는 정말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내가 엄청 잘했어.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부터 내가 수익을 막 300%, 400%씩 내고 계속 수익을 내. 물론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주식에 들어가는 자금과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의 파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운용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도 결국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부동산 투자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 떠나서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격차가 계속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특수성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 시작을 내가 조금 더 땡길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가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모든 투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아마 지금 이 시기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봤다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이라도 살걸, 근데 지금 살라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에 만약에 다시 뒤돌아 본다면 못 샀던 분들은 대부분 못 살 확률도 굉장히 커요. 왜? 거기에 대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만 굉장히 오래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부동산은 그냥 일본처럼 될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아예 안 가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정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정의 시기가 향후 1, 2년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소득만으로는 이게 살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들 뭔가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고 주식을 내가 뭐 전업투자처럼 할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 수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해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관심을 미리부터 갖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장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장이 오기 마련이고, 지금 보합장이다 그럼 언젠간 조정이 오겠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기회를 또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내 집 마련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우울한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시기 때 반드시 스스로 뭔가를 공부해보시고 꾸준하게 차곡차곡 종잣돈을 마련하셔서 그 기회가 오셨을 때 저는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아빠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인 분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렸을 부모들이 한 행동을 어렸을 때 보고 그러한 사고라든가 마인드,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인자들이 그렇게 같이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동산 투자를 꼭 해라 마라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너무 우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소중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방법이 맞지 않다면 다른 투자 방법을 충분히 찾아보셔도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이 그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하나의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확률 높은 투자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급적 정말 흑수저인 분들이라면 청약을 통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약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금이 없으면요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연히 지인과 얘기를 하다가 아, 이런 고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저 또한 예전에 해왔던 고민이고,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인지를 했다면 내가 뭔가 액션을 무엇이라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 전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닥쳐야 하잖아요. 저도 그 상황이 닥쳐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일찍 내가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